고생 끝에 골병 든다. 예.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이제 꺼내고 싶은 게 있다면 제 공황장애가 있어요, 사실. 네. 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공황장애가 예, 뭔가 불안한 증세예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러면 심장이 막 좀 빨리 조여 들어오고 막 이게 뛰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요 증세가 나타나게 한 1년 전쯤? 1년 전쯤이에요. 그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도너리 뮤직이라는 제 프로그램 한 적 있어요. 정영돈 씨랑 같이.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정영돈 씨께서 이제 잠정적 은퇴하시기 전에 바로 전날까지 저랑 런던을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바로 아쉽게도 이렇게 몸이 아프신 이유로 잠정적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일주일 동안 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형돈 형님께서 저희 공황장애를 상담해 주셨어요. 일주일 내내. 괜찮니? 괜찮아. 지금은 어떠니? 계속 일주일 내내. 근데 사실상 방송 그만두신다고 생각하실 정도면 이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상태셨던 거고 병이 또는 마음의 준비도 굉장히 하셨던 상태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형이 막 상담해주고 항상 뭐 다독여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막상 이렇게 형이 딱 그만뒀을 때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형들이 해줬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재환아, 너 그래도 공황장애인 거 좀 다행인 거야. 그래서 다행이요? 왜요? 되게 모순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다행이냐고 물어보니까 공황장애는 착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가슴에 남더라고요. 예. 형도 얼마나 착했을까. 예. 저도 뭐 나름 착하면 착하다 생각하고 보통 착한 분들이 잘 못 잊어요. 네. 소심하다랑은 다른 건데 착하면은 그만큼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 감정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형들이 좀 그렇게 말해주니까 되게 고맙기도 했고 막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그립거든요. 근데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되게 쉬운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는 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심장이 조여드는 현상 이런 걸 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께 꼭 하고 싶은 게 혹시라도 스트레스 쌓이거나 약간 좀 무섭거나 아니면 뭐 시험이든 뭐든 간에 아니면 또는 부모님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내가 약간 마음이 조여온다 또는 심장이 약간이라도 가쁘게 뛴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창피한 거 아니니까 병원을 가보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의 상담을 꼭 요청하시면 평생 갈 병이거든요. 이게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를 바꿔준 그 사건이 하나 있다면 명수 형, 박명수 씨를 만난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도 명수한테 감사했던 게 어록, 명언 되게 많은데요. 일단 간단히 짚어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네, 그리고 참을인이 세 번이면 호구다. 그리고 나까지 나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정말 자신의 그 쭈구리 시절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개그맨 꿈이 있었어. 근데 자신감은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길래 보통 이제 반에서 웃긴 친구들 보면은 되게 자신 있어요. 그리고 막 말하는데 뭐 거침없잖아요. 근데 명수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속으로 뭐 재밌는 말 생각나는데 가슴속으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도 있지 않나요? 막 재밌는 드립이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드립이 막 떠오르는데 네, 자신은 없어 봐. 이 쳤을 때 분위기가 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봐. 이런 사람들 그냥 일단 대놓고 지르시면 돼요. 네,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어쨌든 명수 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자신 없는 시절을 겪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명언들이. 근데 저는 이 다음에 나왔던 게 포기하면 편하다. 이 말이 참 저에게는 감명 깊었어요. 뭐냐면 포기하면 편한 게 진짜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편하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슈퍼스타 K 나갔었죠. 오디션 저도 역시는 이제 좀 잘 되고 싶어서 오디션에 지원을 했었고 그 결과는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서울 오디션 슈퍼스타 K 4였어요. 기가 막혀요. 로이킴 뭐 정준영 씨 엄청 유승우 뭐 이런 엄청 대스타들이 나온 그 기시였거든요. 그리고 3가 버스커 울랄라 세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에서 역대 최다 지원자 200만 명이 지원했었고 서울 오디션만 80만 명이 와서 엄청난 상황에 80만 명 중에 이제 80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엄청 그것도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승철 씨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죠. 통편집은 됐지만 아쉽게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승철 씨께서 이제 하던 공부나 좀 마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가 잘하는 것도 알겠지만 너의 길은 아닌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진짜 이 말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내 길이 아닌가? 약간 고민도 많이 했었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이 말이 진짜 저에게는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딱 정말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명성을 만난 거의 그렇게 된 케이스라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슈퍼스타 K4에서 떨어져서 명성을 만난 거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한 사건이라 사실 그때 마음의 짐을 제가 덜어놓지 못하고 막 그랬으면 분명히 다음번 차수도 지원하고 다다음 차수 지원하고 그럼 제 성격상 열심히 했을 것이고 언젠가 붙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포기할 때 포기해주면 좀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명언에 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